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오늘은 먼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투쟁,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입장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개인적 어려움과 수모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고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수사로 부정선거 전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일만 남았다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황 대표의 입장문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인 박진표 변호사가 일간지인 내일신문에 기고한 공직선거 관리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일신문 칼럼을 쓴 박진표 변호사는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전면에서 활동해온 일군의 변호사들, 즉 도태우, 권오용, 윤용진, 박주연 변호사 등과 직접적인 공동보조를 취해온 법조인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이번 칼럼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던 대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즉각 사퇴 및 사전투표 폐지와 전면 수개표 등 투개표 관리에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법조인들 사이에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관심과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커뮤니티 등에 올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투쟁,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거해 왔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후 그동안 부정선거의 팩트를 알고 있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와 그의 야합한 대법원에 한거해 왔습니다라면서 저 역시도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만들어 선거 때마다 시도되는 선거 조작을 막기 위해 싸웠고 또 이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면서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악성종양이라는 등 스컹크라는 등의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로부터 말입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당대표 선거라든지 혹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 특히 지도부라고 하는 당시 당대표 이준석이라든지 또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말 모멸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황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심지어 악성종양, 스컹크 이런 참으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실상의 욕설에 가까운 매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1야당 대표를 맡으면서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런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그러나 이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나 투개표 조작에 취약한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조사 내내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중요 자료는 내놓지 않은 것도 많다고 합니다라면서 선관위가 중요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1, 2, 3, 4, 5와 같이 허술하게 설정한 것이 과연 보안의식이 모자라서였겠습니까? 일부러 선거 조작 세력이 문을 쉽게 열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로 부정선거 전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일만 남았습니다라면서
지난 10월 16일에는 국내외 40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유민주 총연맹이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입장문의 마지막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잘못된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읍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와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2탄 왜 더 카르텔 국회 상영회를 소개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모두에도 소개해드렸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가 일간지 내일신문에 기고한 공직선거관리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 칼럼에서 먼저 선거는 미래 국가 권력의 수탁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묻는 민주주의 최고의 의식이다. 이 신성한 의식은 여타 제의와 달리 화려함 대신에 무결점을 추구한다. 선거 요체는 투표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개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의 무결성, 영어로는 Electoral Integrity는 선거인 명부, 투표, 투표지 보관 및 이송, 개표에 이르는 일련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관리의 연속성, 영어로는 Chain of Custody가 완전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장된다라고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곤혹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무려 137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해당 선거관리에 아무런 결점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 또한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연 선거관리의 무결성과 관리의 연속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 하단에 비례선거 투표지 문양이 겹쳐 인쇄된 지역구 투표지, 상단에 붉은 화살표 문양이 있는 투표지, 위아래로 서로 붙어있는 두 장의 투표지, 좌우 여백이 전혀 없는 투표지 등 비정상적 투표 용지들과 투표지들이 왜 투표시는 물론 개표시에도 걸러지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비록 대법원이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했지만 투표관리관 인형이 일장기 모양으로 뭉개진 투표지 천여 장은 해당 투표관리관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정체불명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어서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의 재판 진행 문제점, 또 국정원의 최근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등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그는 선거소송 또한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사후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 미흡했다. 대법원은 6개월의 법정 처리 기한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을 과도하게 지연 처리해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초기 중앙선관위 서버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관련 의혹들이 투명하게 검증될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대법원은 선거 무효 사유의 심리와 판단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의 법적 타당성은 선거관리의 무결성이 완전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확보되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통합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며
심지어는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확보 등 내부자 조력 없이는 해킹이 성공하기 어렵고 특히 투개표 과정에서의 참관 활동을 통해 조작 시도를 걸러낼 수 있으며 실물투표제에 의한 개표 결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안타깝지만 위선거 소송 사례를 돌이켜볼 때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사전투표 용지는 선관위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 4인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인쇄되어 출력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킹이 이루어진다면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객관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칼럼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투개표 관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아내는 의심조차도 받아서는 안 된다. 로마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카이사르는 자신의 아내 폼페이아가 거행한 금남의 제사에 몰래 침입한 청년 클로디우스가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한 후 아내와 이혼한 이유를 이렇게 해명했다. 이 유명한 서양 격언처럼 각급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보다는 무결성과 관리 연속성의 가치를 두고 사전투표 폐지 등 과감한 제도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법부 또한 증거보존을 비롯한 선거소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소송에서 재판의 독립에 대해 추후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관행을 통해 자매조직처럼 운영되어 온 각급 선관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진표 변호사가 이 칼럼에서 밝힌 내용들은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나섰던 많은 법조인들, 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아스팔트의 애국시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촉구해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박 변호사의 지적대로 선거란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무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투개표관리, 한국의 선거관리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선거관리 하에서는 누구도 투표의 무결성, 투표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